당뇨약을 끊고 싶으신가요?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수치로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점심 30분 전 그 과일 하나를 먼저 드셔보는 겁니다. 68세 최경자 씨는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점심. 식사와 함께 작고 노란 과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혈당? 약 먹으면 되지. 하지만 그 약이 결국 또 다른 약을 부르고 그 약이 부작용을 부릅니다. 그 약에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고 맙니다. 나도 예전엔 혈당 때문에 병원에 매달렸어요. 새벽 공복 혈당은 160을 넘었고 의사 말대로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약을 먹을수록 속은 더부룩하고 피곤은 가시질 않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점심 식사 전 이 과일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최경자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매일 점심 식사 30분 전에 꾸준히 한 가지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주 평범해서 누구나 지나치는, 그러나 혈당 잡는 명약이라 불러도 부족함 없는 그것. 이 과일 덕분에 최경자 씨는 공복 혈당이 98까지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는 6.5로 안정됐습니다. 의사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단지 점심 전에 그것만 먹었을 뿐이에요. 약을 끊었고 병원도 덜 가게 됐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 두 눈 가득 빛이 들어찼습니다. 왜 하필 점심 전에 먹어야 할까요? 왜 그 과일 하나가 당뇨 환자들에게 특별할까요? 그리고 정말 병원도 약도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 몸의 리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흡수하는 속도와 혈관의 반응, 무심코 지나쳤던 과일의 성분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갑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20대보다 60대의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심장도, 췌장도, 신장도 예전 같지 않기에 혈당 관리가 곧 노후 생존법이 됩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도둑처럼 다가오며 시력을 앗아가고 발끝을 괴사시키며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당뇨를 잘 다스리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점심 전 단 한 개의 과일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봅니다. 왜 점심 전이 혈당 관리의 황금 시간대인지, 60세 이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 전문의와 영양학자들이 추천하는 단 한 개의 과일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과일 하나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식후 고혈당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인슐린 감수성까지 높인다는 사실,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중 하나, 하버드 의대와 피츠버그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하루 한 개의 이 과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4%피 감소했으며 공복 혈당은 15mg/dl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일이 절대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 가면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도 낮고 포만감은 뛰어나 당뇨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당뇨약을 끊고 싶으신가요?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수치로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매일 점심 30분 전 그 과일 하나를 먼저 드셔보는 겁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 영상에서는 이 과일의 정확한 종류, 식전에 섭취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음식 조합,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노후의 혈당 걱정 없는 삶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0세 김상훈 어르신은 매일 점심 전이면 주방 한켠 냉장고 옆에 앉아 작은 접시를 꺼내 듭니다. 접시 위엔 껍질을 얇게 벗긴 자몽 반 개가 얹혀 있죠. 이게 내 비밀이야. 약 없이도 혈당 100 이하로 관리하는 거.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그가 말한 그 과일은 바로 자몽 그레이프 프루트.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몽이 식사 전 섭취했을 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점심 식사 전에 먹어야 할까? 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혈당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특히 점심 식사 전은 인슐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위장도 비교적 안정돼 있어 음식 흡수가 일정한 시간대를 형성합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자몽을 아침에 먹을 때보다 점심 전에 먹을 때가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다는 것.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영양대사학 박사인 클레어 하디슨 교수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몽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나린지넨 ARING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유도하고 근육세포에 포도당이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선 이 작용이 제한적이므로 식사 직전의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 연구팀은 60세 이상 경증 당뇨병 환자 7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점심 30분 전에 자몽 반 개를 12주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점심 후에 섭취하게 했습니다. 12주 뒤 혈액 검사 결과 자몽을 식사 전에 섭취한 그룹은 평균 공복 혈당이 128에서 104로 감소. 당화 혈색소는 평균 7.2에서 6.4로 내려갔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폭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또한 자몽을 점심 후에 먹은 그룹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일시적인 혈당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자몽이 특별한 이유 세 가지. 플라보노이드 나린진의 역할. 자몽의 쓴맛을 내는 이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즉, 당을 몸이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와주는 셈이죠.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 자몽 반 개에는 약 2.5g의 식이섬유와 90% 이상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섭취하면 위장에 가벼운 포만감을 주고 급작스러운 탄수화물 흡수를 막습니다.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며 췌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글루코스 운반 억제. 자몽에 있는 특정 식물성 화합물은 소장에서 당을 흡수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 자몽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고 당이 혈관에 천천히 들어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실제 어르신의 변화 사례. 68세 유혹자 할머니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도 약은 싫다며 자가 조절에 도전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산책, 저염식 식단,
그리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 자몽 반개. 처음엔 그저 포만감이나 주려는 용도였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에서 112로 감소. 밤에 다리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하기 시작. 체중도 3kg 감량되며 무릎 관절 통증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혈당 걱정이 줄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전엔 항상 이거 먹어도 되나 수치 오르겠지 불안했는데 자몽 하나로 삶이 다시 균형을 찾은 기분이에요. 주의사항은 없을까? 자몽이 가진 효능은 분명 뛰어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항생제, 항콜레스테롤제 스타틴류를 복용 중인 경우, 자몽이 간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 칼륨 함량은 낮지만 수분량이 많아 소변 배출 조절이 필요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에겐 자몽은 안전하고 강력한 혈당 조절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껍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하얀 속껍질 알베도는 남기세요. 속껍질에 플라보노이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개를 생으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살짝 데쳐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자몽 주스는 피하세요. 주스로 만들면 당 함량이 급격히 높아지고 포만감은 줄어듭니다. 식전 30분일 시간 사이 공복에 드시면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혈당 때문에 피곤함, 눈 침침함, 손발 저림,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방 한쪽에 놓인 과일 하나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몽 반개 하루에 단 1번. 그 꾸준한 실천이 당신의 혈당 수치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래시장. 70대 김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하게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 과일 진열대 위로 반짝이는 햇살, 익숙한 손길로 고른 자몽 2개. 그러다 옆에 서 있던 또래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인자씨, 자몽은 왜 매번 사요? 난 요즘 포도에 푹 빠졌는데. 김인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나도 예전엔 포도 좋아했지. 근데 그게 혈당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때 알았어야 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고 인슐린 분비나 포도당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과일도 잘 골라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타민 많고 섬유질 많아도 당 성분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착한 과일 3가지. 1. 자몽 그레이프 프루트. 혈당 지수 GI 약 2530. 주요 성분 나린진, 리코펜, 비타민C. 효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 당 흡수 속도 지연, 식후 혈당 완화. 자몽은 지난 회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GI 지수가 매우 낮고 천천히 소화되며 식전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위에서 당이 천천히 배출되게 만들기 때문에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최적입니다. 2. 블루베리. 혈당 지수 GI 약 53. 주요 성분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폴리페놀. 효과 항산화 작용, 췌장 보호, 시력 보호. 블루베리는 60대 이후 당뇨 망막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소유 SDA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50지의 생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중장년층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0mgdl 이상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소량만 먹어도 혈당 상승이 적고 생으로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3. 키위 혈당 지수GI 약 50, 주요 성분 아스코르빈산, 식이섬유, 액티니딘, 효과 소화 보조, 변비 개선, 식후 혈당 안정화. 키위는 의외로 단맛이 강하지만 혈당에는 부드럽게 작용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비타민C는 면역력 향상과 항염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식후가 아닌 식사 30분 전 또는 저녁 전 간식으로 추천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과일 2가지. 1. 포도 그레이프스. 혈당 지수GI 약 5,969 품종에 따라 다름. 특징 당도가 매우 높고 껍질째 섭취하더라도 혈당 급등. 당류 구성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의 조합. 포도는 소화가 빠르며 입안에서 씹는 순간부터 당분이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한 송이를 먹는 순간 100g 넘는 당을 단숨에 섭취하게 된다는 것. 실제 사례를 보죠.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65세 이정훈 씨는 여름이면 포도를 끊지 못했습니다. 딱히 단 걸 먹는 것도 아니고 과일인데 괜찮겠지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복 혈당이 165까지 치솟고 두통과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화혈색소가 7.8%. 문제는 저녁 간식으로 먹은 포도 한 송이였습니다. 포도는 맛있지만 혈당 민감한 분들에겐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먹더라도 하루 56알 이내 식사 후 간격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2. 바나나 버나나. 혈당 지수GI 약 6070 숙성도에 따라 다름. 특징 섬유질이 적고 당분이 빠르게 혈류에 진입. 숙성 바나나는 특히 당 함량.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간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겐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노란 바나나는 거의 설탕 덩어리 수준의 당분을 함유합니다. 서울의 한 병원 내분비내과 김성윤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너무 빨라 당이 급속히 흡수되고 그 반동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 오히려 저혈당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 대용이 아닌 경우 혈당 조절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습관은 혈당을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몽만으론 부족합니다. 혈당, 혈압, 중성 지방까지 동시에 낮추는 식전식단 조합법. 늦은 오후 부엌 창가로 노을이 비칩니다. 강원도 행성에서 혼자 살고 계신 72세 한만수 어르신은 오늘도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식탁 한쪽 깨끗이 씻은 자몽 반개, 그리고 옆에는 반 접시에 삶은 브로콜리와 두부 한 조각, 따뜻한 보리차 한 컵. 이것이 한 어르신의 혈당 잡는 식전 루틴입니다. 예전엔 식전엔 그냥 굶고 밥부터 먹었죠. 그러다 혈당이 확 오르고 오후엔 눈도 침침하고 손끝도 저리고. 근데 이 식단으로 바꾼 뒤로는 머리가 맑고 속도 편해요. 자몽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복합 작용이 필요합니다. 즉, 자몽에 식이섬유 단백질 수분이 함께 더해졌을 때 그 시너지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자몽과 궁합 좋은 식사 전 조합 TOP3. 삶은 브로콜리 한 줌.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특히 인돌-3- 카비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낮추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의 2023년 논문에 따르면 하루 백지의 브로콜리를 식사 30분 전에 섭취한 그룹은 식후 1시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8%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또한 자몽과 함께 먹었을 때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자몽의 플라보노이드 흡수를 도와 둘 다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천 팁: 끓는 물에 30초 데쳐 소금 없이 먹거나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두부 또는 삶은 계란 반개. 자몽은 수분과 당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은 식전 섭취 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부나 계란 같은 고단백 식품은 식후 혈당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서울대 의대 2021년 발표에 따르면 식전 단백질 섭취는 인슐린 민감도를 12% 향상시키고 혈당 곡선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 췌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팁: 두부는 간장 대신 참깨 가루 살짝 뿌려서 드세요. 계란은 삶아 껍질만 까고 소금 없이 노른자 반만 섭취하세요. 따뜻한 보리차 오현미차 1컵. 식전 물 섭취는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고 위장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도우면서 혈당, 혈압, 심지어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낮추는 기능이 있어 노인성 대사질환에 매우 유용한 음료입니다. 보리에 포함된 마이너스 글루칸 베타 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이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합니다. 실천 팁: 아침에 보리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고 식사 30분 전 따뜻하게 한 컵 드세요. 카페인이 없어 노인에게 부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할까? 혈당 과학의 원리. 식전 당과 수분 섭취. 인슐린 반응을 완만하게 유도. 위 배출 지연, 포도당 흡수 속도. 식이섬유 보충. 당을 묶어서 장에서 흡수 지연. 식후 혈당 최고치가 낮아짐. 단백질 추가. 인슐린 작동을 도와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 당이 혈액에 오래 머물지 않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하면 식사 자체의 혈당 영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복합 식단으로 약을 끊은 60대 남성. 강원도 원주에 사는 66세 이영철 씨. 8년 전부터 당뇨약을 먹어왔고 당화혈색소는 늘 7.27, 5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식전 자몽 브로콜리 두부 보리차 루틴을 시작합니다. 변화는 2달 뒤부터 나타났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 186, 117, 공복 혈당 139, 98, 피로감 사라지고 수면 질 향상. 3개월 뒤 주치의의 조언으로 약을 절반으로 줄이게 됨. 이영철 씨는 말합니다. 이 식단은 습관이 아니라 나에겐 약이었어요. 그 어떤 약보다 더 정직하게 듣더라고요. 이런 건 피하세요. 식전 실수 3가지. 주스 형태 자몽, 키위 섭취, 과당 농축돼 혈당 급등, 단백질 없이 식이섬유만 섭취, 위장 운동은 활발해지나 포도당 흡수가 빨라짐, 냉수 섭취 후 식사 시작, 위장 자극 위 배출 속도 혈당 급등. 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서 홀로 사는 박노인, 정확히는 박영규 어르신은 올해로 75세입니다. 흰머리가 촘촘히 난 머리를 정갈하게 넘기고 한 손엔 늘 묵직한 지팡이를 쥔 채
천천히 거실을 가로지릅니다. 그의 집은 조용하지만 유독 벽시계 소리만은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딱딱딱. 박 어르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는 질문에 허탈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저녁 되면 밥 먹고 또 자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이게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단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오래 걷지 못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4알씩 복용 중이었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인지 기능 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있는 게 잦아졌고 그 다음엔 약을 2번 먹거나 안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전기밥솥에 밥을 안 친다는 걸 깜빡한 날, 뜨겁게 달궈진 밥솥 위에 수건을 올려놓고는 큰 불로 보온을 눌러두는 바람에 불이 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딸은 아버지에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 정도였나? 그 깊은 상실감은 자식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노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매일 한 발자국 걷던 걸 어느 날 건너뛰고, 집안 계단을 오르기 귀찮아 엘리베이터만 타고, 밥을 해먹기 귀찮아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런 게 반복되면 결국 체력은 바닥을 치고 인지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판단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건 이제 좀 위험한 것 같아. 작은 습관 하나가 요양원을 막는다. 실제로 박영규 어르신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사무소 복지사와 상담을 받고 지역 보건소에서 노인 자립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단 하나,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기였습니다. 오전 9시 창문 열고 햇볕 쐬기.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10분간 햇빛을 쬐입니다.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 하셨지만 2주 지나자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D 합성에도 탁월합니다. 박 어르신은 그 뒤로 햇볕을 쬐는 걸 하루의 시작 의식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혼잣말이라도 입으로 읽기. 복지사는 박 어르신에게 매일 5분씩 신문을 소리 내어 읽도록 권했습니다. 입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이 과정이 뇌를 깨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민망해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는 자신이 읽은 뉴스를 기억해 손녀에게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손녀가 할아버지 요즘 똑똑해졌네? 하자 박 어르신의 눈가에 작은 주름이 더 생겼죠.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밥은 간단해도 직접 해먹기. 당뇨가 있으신 박 어르신은 식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갈 위기를 막은 결정적인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직접 밥을 짓고 야채를 데쳐 반찬을 만들게 한 겁니다. 칼을 쥐는 감각, 끓는 물의 온기, 익어가는 냄새, 식탁에 올린 소박한 한 그릇.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돌보는 연습이 되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결정하는 건 질병이 아니라 기능 저하. 실제로 요양원을 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기능입니다. 즉 혼자서 얼마나 자립적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노인의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등. 2위 인지기능 저하. 3위 낙상 및 골절. 4위 우울증과 고립. 이 모든 것이 질병 때문이라기보단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고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혼자서 밥을 안 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니 스스로를 돌보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작은 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주 3회 경로당 체조교실에 나가고 아침엔 동네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과 안녕하세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요양원?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미래 지금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혹시 박 어르신을 보며 마음이 찡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미래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병이 생기고 체력이 줄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요양원 가기 싫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루 5분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햇빛 보기, 발목 돌리기, 물 끓이기, 뉴스 읽기. 이런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매일 조금씩 키워간다면 요양원은 당신과 무관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